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이 테스트 프로페셔널 엑셀 기출문제 따라하기 시간이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데이터 입력과 수식 작성하기 해야 되겠죠. 일단 문제에서 우리 F3 셀의 평균과 차, 그 다음에 G3 셀의 비고, G2 셀의 단위 토라고 입력하자라는 거죠. 아울러 G2 셀의 가로 오른쪽 맞춤으로 지정을 해줘라라는 거죠. 자, 일단 그럼 F3에다가 우리가 평균과 차라고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평균과 차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G의 투셀은 그렇죠. B고, 그 다음에 G의 투셀에는 단위 토라고 입력을 하자라는 거죠. 단위는 0으로 바꾸시고 TOE 가로 닫고, 그 다음에 G의 투셀은 항상 우리 가로 오른쪽 맞춤 지정 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두 개가 같이 됐죠. 제가 컨트롤 Z로 취소를 했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작업하시다가 잘못된 거 컨트롤 Z로 취소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텍스트 오른쪽 맞춤. 텍스트 오른쪽 맞춤이 된다 안 된다 확인하는 방법은 너비를 늘리면 오른쪽으로 맞춤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A1 셀에 제목을 입력하시는데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한 칸 띄고 현황으로 입력을 하자라는 거죠. 띄어쓰기 조심하시고요. 자, 연도별 한 칸 띄고, 그죠? 신재생 에너지 한 칸 띄고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자라는 거죠. 자,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현황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A1 셀에서 G1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1 셀에서 G1 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도듬체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도듬체 선택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5, 바로 이 부분이죠. 직접 15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지정을 해줘라. 굵게 지정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 및 서식 바로 작업이 됐죠. 그래서 글꼴은 도듬체 15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과 차인데, 함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자주 풀이하시다 보면,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평균과 차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뭐냐면 반드시 에버리지하고 라운드 다운 함수를 모두 사용하라. 자, 이제 라운드 다운 처음 나왔죠? 우리가 라운드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라운드 다운, 그 다음에 반드시 아래 주어진 수식으로 구하고 구한 값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이 버림이라는 게 바로 이제 위에 문제에서 라운드 다운을 써라라고 제시를 하지 않았어도 버림이구나, 그러면 다운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때는 뒤에다가 이제 2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냐. 평균과 차는 태양열의 1992년서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태양열이 여기죠. 1992년서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의 평균이니까 B의 4에서부터 B의 19까지의 에버리지, 그죠?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태양열의 각 연도의 값, 태양열의 각 연도의 값, B의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과 차에다가 아까 뭘 구하라, 라운드 다운을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는 영어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죠.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아까 공식에서 에버리지 먼저 나왔거든요. 1992년서부터 2007년까지의 태양열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AVER, AG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태양열이니까 92년서부터 2007년까지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함수 수식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문제 위주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4에서 B의 19 우리가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이 변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때는 F4 기능키 F4를 눌러서 달러 표시를 앞뒤로 다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했다 손치더라도 절대
참조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참조로 줘라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닫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뭔가요? 그렇죠. 태양열의 각 연도의 값. 태양열의 각 연도의 값이면은 B의 4가 되겠죠. B의 4라고 입력을 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B의 4라고 입력하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버리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평균을 구해서 빼준 에버리지 B의 4에서 B의 19의 평균에서 B의 4를 뺀 결과값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B의 4 다음에 가로를 바로 닫는 게 아니고 콤마 2를 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쳐줘라. 자, 이해하셨나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났네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자, 되셨죠? 자, 함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ROUND DOWN 라운드 다운 D 두 개 겹치는 거 조심하시고 가로 열고 에버리지 AVER AGE 가로 닫고 B의 4에서 B의 19 반드시 달러 주셔야 되고 왜? 채우기 핸들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했을 때 수식을 복사했을 때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바로 이 부분들 지금 아래 수식을 또 클릭해 보면 바로 이 부분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비고 갈게요. 자, 비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if, left, mod, or, rank, sum 함수를 모두 이용해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하고 좀 같아요, 실은요. if 만약에 뭐뭐 하면 left 왼쪽, mod 나머지 or 이거나 또는 link 석차 순위 그렇죠? sum은요 합을 구하라라는 거. 자, 반드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하라. 알겠습니다. 라는 거고. 조건은요. 각 연도의 왼쪽부터. 여기 또 있네요. 각 연도의 왼쪽부터 네 자리 수치. 그러면 우리 연도를 레프트 함수를 써서, 그렇죠? A4에서 왼쪽에서 4개를 잘라와라. 그럼 1992를 잘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되실 거예요. 그, 네 자리 수치가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 아하, 3의 배수. 그럼 3으로 나눠줘서 0이냐? 5로 나눠줘서 0이냐 물어보면 될 것이고, 그죠? 될 것이고, 또 3의 배수 2거나 그랬기 때문에 OR 함수가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참일 때는 바이오를 기준으로, 여기죠? 바이오를 기준으로 각 연도의 내림차순 순위, 그럼 랭크 함수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는 각 연도의 태양열서부터 풍력까지의 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sum B의 4에서 2의 4다라는 거죠. 자, 그거 합치기만 하시면 되죠. 이제 가겠습니다. 자, 비고 제일 처음에 뭘 먼저 입력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if, 자, if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한글로 됐죠? 영어로 바꿔서 if 가로 열고 우리 or가 먼저 나와야 된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애워주세요라는 거죠. if가 가장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물론 는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는 if 가로 열고 5r까지. 이건 무의식 중에 만약에 이거나, 그렇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함수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규칙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는 if 가로 열고 5와 가로 닫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뭐 이거나 기억나시죠? 그러면 뭐뭐 이거나가 왼쪽부터 네 자리 수치가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 그럼 만약에 이거나까지 if 5화로 해결을 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나머지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두 가로 열고 뭐의 나머지냐? left 가로 열고 지금 여기요. A4의 텍스트에서 몇 개를 가져와라. 1992만 갖고 오면 되니까 1992 몇 글자? 4글자만 왼쪽에서 가지고 와라 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mod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4개를 갖고 온 이 1992가 3의 배수이거나 3으로 나눠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두 함수에 의해서 mod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랑 같으면요 0이랑 같으면 3의 배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이거나 이제 OR에서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뭘 해결하셔야 돼요?
5의 배수이거나, 그죠? 그럼 또 여기서 모두가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모두.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가시기만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left 함수를 또 써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어디요? A4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중에서 얘도 4개가 1992가 그죠? 뭘로 나눈 나머지요? 5로 나눈 나머지가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거나 그랬기 때문에 가로 닫고 0이냐 물어봐요. 자, 여기까지 if와 모두 left A4, 4 네 글자 왼쪽에서 네 글자를 3으로 나눠라. 그게 0이냐 나머지가. 또 모두 left A4에서 네 글자가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5의 배수이냐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오함수에 의해서 모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모두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결국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거나 까지 걸려있는 거죠. 그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참이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거나 했을 때 참이면 뭘 하라 그랬어요? 바이오를 기준으로 각 연도의 내림차순술이다. 바이오를 기준으로. 바이오라는 건 DA4에서부터 DA19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RANK 함수를 써라라는 거죠. 자, RANK 랭크 함수를 써라. 뭐의 석차다라는 거죠? 순이다. 바이오 얘죠, 얘. DA4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DA4에서부터 DA19까지인데 RANK 함수는 반드시 석차를 구해주는 그 범위 구간은 무슨 참조를 써라? 절대 참조를 써야 된다. 왜? 채우기 핸들을 가지고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바로 가로 닫아버리면 되죠. 왜? 내림차순순이니까요. 내려온다는 거는 큰 숫자가 1등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수 배울 때 랭크 할 때 낮은 수치가 1등이 되려면 뒤에다 콤마 2를 붙여줘라 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콤마 2를 붙여주면 낮은 숫자가 1등이 돼요. 그 다음에 또 0을 붙이면요. 높은 숫자가 1등이 되는 거죠. 내림차순. 근데 0이거나 생략하면은 내림차순이거든요. 0이거나 생각하면 영생내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0이거나 생각하면 내림차순 높은 숫자가 1등이에요. 더 어렵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영생내 0이거나 생각하면 내림차순 순이다. 어렵죠. 거두절미하고요. 낮은 수치가 1등이 되려면 뒤에다 콤마 1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DA4가 $D, $4, $D, $19 구간에서 몇 등이냐? 자, 참일 때죠. 그 다음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짓일 경우에는 각 연도에 태양열서부터 풍력까지 합의래요. 그러면 썸이 와야 되겠죠. 썸 가로 열고 태양열서부터 풍력까지 여기죠. 태양열 B의 4에서부터 풍력 2의 4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채우기 핸들로 이번에는 드래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참인 경우에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일 경우에는 석차를 구해준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태양열서부터 해서 풍력까지 합을 구해줬다라는 거죠. 자, 결과 잘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함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른 라운드 다운 구하라.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려도 여러분들 함수는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는 먼저 하시는 거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에버리지 요거 에버리지를 구한 상태에서 얘를 빼줘라. 그리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소수 두째자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콤마 2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은 문제의 식을 보고 작업하시면 되고 얘는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땡큐죠. 그 다음에 얘도 문제에서 조건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연습하셔야 되냐? 안 보고 수식을 입력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고 이 부분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죠. 이 정도 수식 세우려면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항상 는 if, 와 먼저 옵니다.
는 if와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거나 이기 때문에 5R이 됐다 알아두시고 이고 그러면은 AND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신경 쓰셔야 돼요. A사의 그 1992년에서 4개 왼쪽에서 4개를 갖고 오려면 left A4, 4개를 갖고 와라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드 함수, 나머지를 구해준 함수거든요. 자, 3의 나머지를 구하라. 구하겠죠? 근데 그게 0이냐? 0이다라는 건 3의 배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992년 4글자를 5로 나눠라. 근데 그게 나머지가 0이냐? 그렇다. 그러면은 5의 배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패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모두 레프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전부 다 조건이거든요. 얘가 여기까지가 조건이고 이게 참이면은 랭크로 가는 거고 거짓이면은 썸으로 가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 다음에 랭크 함수도 조심하실 게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바이오를 기준으로 랭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이 앞에는 반드시 상대 참조 달러 표시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거고 이 뒷부분은 반드시 달러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바이오를 기준으로 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등이냐 할 때 이 구간은 반드시 절대 참조를 줘라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우리가 따라하기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거지 다음 우리 저 기출 모의 때는 그냥 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잘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는 B의 4에서 2의 4 B의 4에서 2의 4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풍력까지의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썸 함수를 가지고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자 썸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함수식일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 느끼시는 게 이 함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자, 이제 서식 지정하기 가겠습니다. A3에서 G의 19까지 전체가 되는 거죠. 마우스를 이제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하신 다음에 우리 글꼴 뭘로 알아? 도듬체. 그럼 여기 도듬체를 선택하시고요. 도듬체를 선택해 주고 난 다음에 글꼴 크기는 10으로 하래요. 글꼴 크기 10. 철저하게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3에서 GS3 A3에서 GS3 여기죠. 여기는 뭘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 가로 균등 분할 맞춤으로 지정하고 그러면 가로 균등 분할 가려면 컨트롤 1번 여러분들 컨트롤 플러스 1번 제가 지금 눌렀는데 화면상에서 우리 키보드는 안 보이죠. 제가 눌렀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1번을 누르게 되면은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우리 숫자 키보드 1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셀 서식 단축키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 가로 균등 분할이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그렇죠. 맞춤 탭이에요. 맞춤 탭에 오셔서 가로를 누르시면 균등 분할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제 가로 균등 분할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4에서 A4에서 A19 이 부분. 그 다음에 G의4에서 G의19 셀은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해줘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떨어진 범위를 설정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A4에서 A19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고 또 어디에요? G의4에서 G의19 G의4에서 G의19 이 부분이죠. 얘도 가운데 맞춤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렀어요. 동시에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는 그냥 바로 갔습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뭐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안 하시는 거하고 그쵸? 그거는 좀 의미가 커요. 엑셀에서 떨어진 범위는 반드시 뭘 눌러라? 컨트롤 키. 왜냐면 우리가 차트 작성할 때도 그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3번 A열의 열너비는 9고 B에서 2의 열너비는 10이다. A열의 열너비 자 간단하게 바꾸는 거 A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열너비를 9로 줘라 라고 되어 있죠. 9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 B에서 2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를 뭘로 줘라? 그렇죠. 10으로 줘라.
10 확인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열너비 어렵지 않죠? 우리 ABCD 열 문자, 열 머리글, 또 1, 2, 3, 4 행 번호, 행 머리글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교재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론 부분에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면 되나요? A3에서 GS3 셀의 글꼴 스타일은 굵게 지정해라. A3에서 GS3 굵게 볼드를 줘라. 컨트롤 B를 누르셔도 되고, 지금 마우스로 잡고 있으니까 제가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식 작업이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5번이죠. B의 4에서 C의 19, B의 4에서 C의 19, B의 4에서 C의 19 셀의 수치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세 자리마다 콤마 나타나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가지고 계신 교재 문제 부분을 지금 보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딱 펴놓으시고 강의 보시면서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이 사람 선생님이 지금 문제 읽는구나. 그때는 여러분들 딱 책을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화면에서 설명하는 듯 하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가 나타나고 37174 이상인 경우, 자, 이상은 크거나 같다 아니겠습니까? 이상인 경우 수치 앞에 빈 열 폭만큼 별표가 나타나도록 지정해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D의 4에서 E의 19 셀의 수치는 숫자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세 자리마다 콤마가 나타나고 음수인 경우 빨간색으로 가로 열고 1,234 가로 닫고가 나타나도록 지정해줘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는 게 아니고 화면 보셔야 되겠죠. 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죠, 그 무언가를 읽는 듯한 토가 됐다, 목소리가, 그런 문제를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는 이 톤이다 그러면은 네, 화면을 보시면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문제 보십시오, 또 모니터 보십시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B의 4에서 C의 19셀을 마우스로 이제 범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눌러라? 그렇죠. 컨트롤 플러스 1번을 누르십시오라는 거죠. 자,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표시 형식 탭을 누르셔야 돼요. 표시 형식 탭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사용자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에 이제 이 형식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었습니까? 조건이 문제 보세요. 37174 이상인 경우, 그죠?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립니다. 이상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많이 혼돈이 오세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아예 바꿔서 부르세요. 문제에서는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크거나 같다예요. 다시 한번 좀 명심하시고요. 37174. 제가 이거를요, 37,174 이렇게 안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세요. 선생님은 왜 꼭 그 숫자를 하실 때 37,000 얼마라고 뭐 10 얼마 뭐 20 얼마 하지 않고 왜 37174 하냐고요. 엑셀에서는요, 여러분들 그게 3만 얼마인지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데이터 입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7174, 그죠? 이런 거 숫자 잘못하면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37174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콤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절대 넣지 마세요. 자, 우리 네모가로는 항상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조건을 주는 거죠. 자, 네모가로 크거나 같다 37174 이상이라는 말도 쓰지 마세요. 크거나 같다 37174 이런 경우에 앞에 에스터리스크, 정확한 명칭은 에스터리스크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편의상 별표라고 불러요. 별표 가겠습니다. 별별, 그죠? 그 다음에 샵이라는 거는 유효 숫자, 무효 숫자 다 나타나는 건데 샵 콤마 일반적으로 샵 주고 맨 마지막에 0을 줘요. 0은 반드시 이제 유효 숫자만 나타나게 하는 건데 샵 콤마 샵 0 됐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세미콜론 밑에가 이렇게 쭉 쳐지는 세미콜론 위에 있는 점점은 콜론이에요. 여러분들 그 용어도 좀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샵 콤마 샵 제로를 줘라라는 거죠. 뭐냐면 37174라는 수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별별 채워줘라.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샵 콤마 샵 0을 적용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정확하게 입력이 됐죠? 37174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7174 이상인 것만 앞에 별표가 쳐져요.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37174 이상 크거나 같다.
여기잖아요. 요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37174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아하, 다 별표가 제대로 다 거졌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아이사이트, 눈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아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컴퓨터에도 있어요. 눈으로 체크하는 거, 사람 눈으로 체크하는 거, 결과가 제대로 나왔나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수식을 조건을 잘 넣었다면 당연히 맞겠지만 확인하는 버릇 반드시 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의 4에서 2의 19, D의 4에서 2의 19 여기죠. D의 4에서 2의 19 세 자리마다 콤마 나오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1번 셀 서식, 우리 키보드가 또 제가 이제 컨트롤 플러스 1번을 누르니까 키보드가 오른쪽에 들리면서 소리가 좀 났을 거예요.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죠. 숫자인데 문제에서 세 자리마다 콤마를 주라. 결론적으로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음수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음수인 경우 빨간색으로 1, 가로 열고 1,233은 예 아니겠습니까? 그죠? 빨간색이에요. 문제에서는 빨간색 명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세 자리마다 콤마가 나타나고 음수가 없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고. 자, 그 다음 문제 푸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이에요. D의 4에서 2의 19, D의 4에서 2의 19, D의 4에서 2의 19. 수치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6, 7, 5, 8이 미만인 경우, 미만도 여러분들 좀 문제 줄치고 좀 별표 좀 쳐주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됩니다. 미만인 경우 글꼴 스타일이 굵게 나타나도록 지정해줘라. 단, 수식을 이용해서 입력할 때는 감점하겠다.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감점하겠습니다. 라는 경고예요. 그죠? 출제위원들의 경고입니다. 시점을 할 때 조건부 서식을 안 썼다. 마이너스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감점하겠다. 뭐 쓰면 되죠, 여러분들. 자, 일단 조건부 서식 가겠습니다. 일단 D의 4에서 2의 19 셀 마우스로 범위 설정하신 다음에 우리 이제 홈,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우리 교재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자, 홈 탭, 그 다음에 스타일, 바로 이 부분이죠. 스타일 그룹에 오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조건부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셀 강조 규칙에 가시면은 보다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있죠. 왜? 문제에서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미만, 보다 자금. 보다 자금을 클릭해서 실행해 준다. 그럼 이제 보다 자금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몇이요? 67582, 67,580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람은요 67582라고 부릅니다. 제 의도 아셨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67582를 입력하시면 돼요. 67582 정확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67582 됐네요. 이럴 때 굵게 지정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용할 서식 목록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 글꼴 셀 서식 글꼴 탭이 나타났을 때 굵게를 눌러주고 난 다음에 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시 보다 자금 대화 상자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눈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조건이 뭐였었어요? 67582 미만. 걔 밑에 애들은 굵게 해줘라. 그럼 67582 밑에 애들 굵게 되나 보세요. 아, 얘 67582 얘는 안 되잖아요. 보다 자금이니까. 그죠? 미만이니까. 잘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눈으로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부담 느끼시는 게 수식, 함수,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을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서식 지정하기에서 5번, 그쵸? 그 다음에 6번, 5번하고 6번 정도가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우리 데이터 입력과 수식 작성하기 위해서 그 3번에 1번, 2번, 그거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서식 지정하기 그 부분에서 5번하고 6번 별표 치시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자주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7번 서식 지정하기에서의 7번 가겠습니다. 표 A3에서 G의19 윤곽선은 가장 굵은 선, 표 안쪽 세로선은 실선, A3에서 G3 셀의 아래선은 가장 굵은 선이 나타나도록 작성해줘라. 자, A3에서 어디까지요? G의19까지. G의19까지 바로 이 부분이죠. G의19 셀까지는 가장 굵은 선이다라는 거죠. G의19니까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A3에서 G의19 문제 읽으면서 무의식 중에 그냥
드래그 해버렸네요. 자, 더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서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테두리. 문제에서 가장 굵은 선이에요. 요게 가장 굵은 선이거든요. 가장 굵은 선 또는 이중선을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해요. 가장 굵은 선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윤곽선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표 안쪽 세로선은 실선이라고 해서 얘가 실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셀을 클릭해 보면 제대로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A3에서 GS3 셀 밑바닥은 그죠? 아래선은 우리 뭐 밑바닥 그러니까 또 잘 와닿죠? 여러분들 뭐 좀 문제에서 아래선 그랬지만 우리 밑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A3에서 GS3 이 밑바닥 아래선은 또 컨트롤 1번 누르고 무슨 선이요? 가장 굵은 선이요. 가장 굵은 선 선택하고 얘는 밑바닥 선이니까 제가 왜 아래선을 좋은 말도 있는데 왜 밑바닥 하냐? 기억하기 좋거든요. 여러분들. 얘요, 얘. 얘가 밑바닥입니다. 아래선. 강조해 드리고요. 확인. 됐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실 때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세요. 뭐 제가 그냥 품위 있게 아래선 혼돈할 수 있거든요. 아래선 어떤 거지? 밑바닥 선이요. 아까 그 밑바닥. 그러면 금방 외우실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식까지 작업이 다 됐고 이제 뭐가 남았다? 그렇죠. 이제 차트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따라하기 컨셉은 뭐냐면 저희 교재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따라하기 부분이 문제 풀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따라하기 컨셉은 뭐냐면 이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가 예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라하기의 이미지 관련된 그 대화 상자 그림 하나하나 다 넣어드렸어요. 동화책 읽듯이 순서대로 쭉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따라하기입니다. 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세요라는 거. 뭐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따라하기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경우는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따라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따라하기 책을 가지고 따라하기 하신 다음에 강의로 확인하셔도 되고 어떤 방법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따라하기 컨셉은 하나하나 보고 따라하세요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따라하기 문제만큼은 좀 천천히 하시면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특히 아까 함수 부분, 그죠? 에버리지, 라운드 다운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중첩 함수 뭘 이용했었어요? 그렇죠. if 우리 순서도 if, 우와, 모드, 레프트 일부러 작성하는 순서대로 외우겠습니다. 랭크, sum 이런 것들 반드시 좀 신경 쓰셔야 되고 방금 전에 했던 작업, 그렇죠? 우리 별표 넣는 거,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이용하는 거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자, 차트 작성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네, 차트 작성 가겠습니다. 이 차트 작성 같은 경우는 어려운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하시면 점수 따기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실은 기능적인 부분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4가지 아까 강조해 드렸고, 지금서부터는 좀 엑셀 기능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엑셀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부담을 좀 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차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또 뭐가 따라오냐면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항상 필터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 테스트 프로페셔널에서 차트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필터, 특히 자동 필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ES3에서 EE19, ES3에서 EE19 여기죠? 풍력이죠? 그 문제에 보면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었고 풍력의 순위가 하위 여러분들 줄치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1위부터 5위인 자료를 추출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FILTER 필터한다 그러죠. 필터해서 추출한 자료를 필터한 자료를 복사한다. 그 다음에 A21에 붙여 넣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출한 다음에 필터링 한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EE3에서 EE19를 마우스로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자, 요 데이터 탭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정렬 및 필터 그룹의 필터 보이시죠? 아무튼 데이터의 필터를 눌러 주십시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풍력이라는 이 필드 옆에 필드 단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필드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숫자 필터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상위 10이라는 게 있어요.
누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문제에서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순위가 하위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하위인데 1등서부터 5등이니까 얘를 5로 줄여주셔야 되겠죠. 자, 5로 줄여주시고, 자, 여기는 항목 %인데 이 문제인 경우는 항목이다라는 거죠. 자, 하위 상위 10 자동 필터 대화 상자에서 표시 하위 5 됐네요.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필터링이 됐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되고, 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복사가 아이고 저희 화면에서 안 보이네요. 그럼 밑에 걸 누르겠습니다. 밑에 부분을. 자, 이제 복사 보이네요. 복사를 누르고 난 다음에 A21에다 붙여넣기 하라. 붙여넣기 보이시죠? 붙여넣기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SC 누르면은 전멸된 점점점점 된 그 범위 설정이 복사된 부분이 해제가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넣기까지 작업이 완료됐어요. 필터링 어렵지 않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트 작성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 프로페셔널 시험에서는 차트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 그렇죠. 자동 필터를 해서 차트를 그려줄 범위를 다시 한번 그렇죠. 설정해 준다. 필터링 해준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차트 작성 가겠습니다. 차트에서 조심하실 거. 차트는 반드시 지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차트를 2개 이상 작성하거나 그림 외에 그 다음에 그 외부 개체로 입력되면 감전된다. 이건 뭐냐면 차트를 갖다가 기능을 작업해서 쓰는 게 아니고 편법을 쓰면 다 감점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2개라는 소리는 뭐냐면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 평균과 차 비교를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평균과 차 비교를 제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를 가지고 범위 설정해야 되겠죠. 자, 지금 화면에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A21에서 E26까지죠. 그죠? 화면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정확한 건 A21에서 E26이죠. 자, 일단은 그 범위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삽입해야 되겠죠. 차트를 삽입하니까 여러분들 그 삽입 이 부분이죠.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차트는 무슨 차트예요? 가겠습니다. 3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이에요. 3차원의 누적 세로 막대형. 그러면 이제 3차원의 누적 세로 막대형이면 2차원이죠. 3차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라하기 시간이니까 이제 차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묶은 세로고, 어느 분이 그래서요. 선생님, 차트 용어를 다 외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왜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풍선도움말이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뻥 튕겨 나온다 그래서 풍선도움말이라 그래요. 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어떤 분이, 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그죠? 이거 왜 외우세요? 물론 외우긴 쉬워요. 누적돼 있다. 그죠?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외우지 마시고요. 가겠습니다. 3차원의 누적. 3차원이니까 여기고 어느 게 누적이야? 얘예요. 3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줘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3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차트를 2개 이상 작성하거나 이러면 감점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또 하나 주치세요. 여러분들 문제에 보면 차트 종류는 3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 스타일 2.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2를 선택해주고 3번 주치세요. 작성한 차트 이동 위치는 새 시트에 삽입해요. 바로 그거예요. 차트 이동을 눌러서 새 시트로 가라. 이겁니다. 실수로 워크시트에 삽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새 시트에 하는 경우에 차트가 2개가 그려지거든요. 그걸 감점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새 시트의 이름은 뭘로 하라? 자, 응시자 본인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홍길동으로 할까요? 제가 홍길동으로 했다고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홍길동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말씀드려야 돼요. 어느 분이 진짜로 선생님 강의 듣다가요, 저도 모르게 홍길동이라고 입력할 뻔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는 안 하셨다 그래요. 무의식 중에 홍길동으로 입력하셨대요. 그래서 아차차 그러고 이제 시트 이름 바꿨다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이 정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뭐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무의식 중에 홍길동을 넣었대요. 자, 홍길동이 아니고 이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제 이름 들까요? 홍태성 가겠습니다. 자, 홍길동 자기 이름 입력하는 거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런 사소한 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본인 응시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신재생에너지 시트 앞에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했다. 진짜로 홍길동을 했어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홍길동. 제대로 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조건대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화면은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차트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요. 위에 차트 도구, 그 다음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게 나타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없어졌죠?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디자인을 선택하면은요. 이게 차트 스타일 아까 2 선택하라고 그랬죠. 이게 스타일 1, 2.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차트 스타일 2를 선택하라 했기 때문에 스타일 2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 차트 제목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차트 제목을 입력하는데 그 차트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차트 레이아웃에 가시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차트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이제 레이아웃 1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차트 제목이 나타나요. 그죠? 우리 오신 김에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2 생김새가 다르죠? 레이아웃이 다 달라져요. 이렇게. 그죠? 데이터 표까지 나타나고 우리 따라하기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선택해서 구경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차트 제목이 나타나게끔 한 다음에 그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죠. 문제 차트 제목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한 칸 띄고 현황으로 되어 있죠. 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클릭하고 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신재생에너지 한 칸 띄고 현황인가요? 네, 신재생에너지 현황 띄어쓰기 오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셔야 되냐면 5번이요. 5번. 이 5번 문제는 2007로 오면서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세요. 제가 아나운서 톤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차트 제목은 차트 도구의 디자인 메뉴의 차트 레이아웃 그룹의 레이아웃 1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현황으로 입력하고 난 다음에 무슨 저 70년대 아나운서 같죠. 여기에요. 바로 중요한 거. 테두리 선은 테두리 색은 실선, 그림자는 미리 설정의 바깥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지정하라. 와, 정말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제목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테두리 색은 여기죠. 테두리 색은 실선. 이게 2007로 오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문제야, 정답이야, 그죠? 저도 문제 보고 처음에 놀랐어요. 이게 왜 하는 방법을 써놨을까? 그죠? 테두리의 실선. 그 다음에 그림자는 미리 설정 가시면은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아까 뭐라고 됐었어요?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네요. 그죠? 제가 마치 이제 처음 하는 것처럼 얘네요 이렇게 좀 신기한 듯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그 이론 부분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따라하기를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신기하고 재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재밌고 신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같이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죠? 리액션이 중요해요. 이해죠? 맞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바로 그냥 문제에서 제시한 게 있네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재밌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죠. 테두리 색의 실선, 그림자, 미리 설정의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것도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나오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됐죠? 그 다음에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돼요. 그래서 차트 제목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에 이쁘게 작업이 되네요. 자, 이제 5번이 끝난 거예요. 이제 문제 다음 장 여러분들 페이지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만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표정을 읽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면대면 얼굴을 보고 강의할 때는요. 여러분들 표정을 읽어요. 눈빛하고. 그래서 이해하셨나 못하셨나 보고 천천히 나간다거나 진도를 빠르게 나간다거나 조절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속도 괜찮죠?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몇 분 안에 해결하셔야 돼요? 50분 안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스피드가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 혼자 훌러덩 풀어버리고 나가면 여러분들 뭐야 저 사람 혼자 강의하고 끝내네. 그죠? 우리가 강의 중에 제일 더러운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도 모르는 강의 있죠?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는 강의. 그 여러분들 더러운 강의예요. 자, 여러분들 그죠? 여기 가르치신 분들도 연구 많이 하시고 그렇죠? 잘 가르치셔야 돼요. 쉽고 재밌게 그것도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6번인데 주치세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 세로축 옵션의 값을 거꾸로 지정하고 기본 가로 눈금선은 없음으로 지정해줘라. 6번 별표 치시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 혹시 교재 1-25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14번 있죠. 동그라미 14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피셔야 되겠죠? 네, 1-253페이지 피시고요. 강의 멈춘 다음에 피시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작성된 차트와 문제의 차트 형태와 비교해서 행가열이 다른 경우는 이거 여러분들 주치세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하고 지금 작업한 경우 그 차트 형태 중에서 행가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디자인의 바로 이 부분이죠. 디자인의 그죠? 데이터에 여기에요. 데이터 그룹에서 행렬 전환을 클릭해 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994하고 이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문제 차트 부분 있죠. 그게 바뀌어 있나 안 바뀌어 있나 보세요. 우리가 1992 우리 건 이제 현재 아래가 있어요. 맞는 거고 행렬 전환이 안 돼 있는 경우죠. 근데 문제에서 행렬 전환이 돼 있는 경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왜 제가 갑자기 강의하다 책 피세요? 귀찮게. 왜 그런지 아시죠? 행렬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이 시점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53페이지에 동그라미 14번 여러분들 별표 쳐주시고 행렬 전환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행렬 전환을 클릭해 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우리 기출문제 따라하기 위해서는 행렬 전환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또 뭐냐면 값을 거꾸로 하라. 바로 여기죠. 아까 1992, 94가 우리 문제 정답에선 위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자, 세로 값축 지금 순간 지나갔죠? 여기 세로 값축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뭘 누르시면 돼요? 축 서식이 있죠? 축 서식을 누르면 여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값을 거꾸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순간적으로 갔는데 값을 거꾸로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쭉 가운데쯤 있어요. 값을 거꾸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닫기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연도가 위로 올라갔죠. 그게 값을 거꾸로 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으로 하래요.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으로 하라. 자,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으로 하려면 이제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 이제 눈금선이 있거든요.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으로 해줘라. 그럼 없어졌어요. 어렵지 않죠? 자, 레이아웃이라는 거, 선 같은 거 이런 건 다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 간격 너비를 70으로 지정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마우스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 계열 옵션 간격 70으로 지정하고 닫기를 클릭해줘라 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현재 이 부분이죠. 데이터 계열 서식이니까 그 파란색 여기 그다음에 여기 좀 자주색이라 보라색이라 해야 되나? 자주색 비슷하죠. 이 계열 중에서 하나를 다시 한번요.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열린다는 얘기죠. 자, 눈에 보이시죠?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마우스 그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나요. 이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 여기에요. 이 부분이 문제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도 별표 쳐주시고 데이터 계열의 간격 너비 얘죠. 간격 너비를 70으로 지정하라. 얘를 70으로 지정하라요. 7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데이터 계열 서식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이 문제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지만 간격 너비 70, 그 다음에 닫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눈에 띄셨나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간격 너비를 7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요, 제가 약간 오른쪽을 이용해서 50으로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간격 너비 여기요. 달라지죠? 그죠? 데이터 계열 서식. 자, 이번에 70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데이터 계열 간의 간격 너비예요. 이해하셨죠? 70으로 주고 닫기 달라지죠?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 견해요.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바이오 계열 중에서 바이오 계열이면 뭐예요? 요 녹색 나는 부분. 자, 바이오 계열 예죠? 바이오 계열 중에서 1997년이요. 1900 예죠. 얘만 다시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 레이블 값이 나타나도록 지정하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바이오 얘죠. 일부러 얘 선택할게요. 1992년도 거를. 그러면 바이오가 쭉 다 선택이 됐고, 그 중에서 뭐요? 1997년 얘죠. 얘 뭐 자그마해서 잘 안 보이는데 1997 바이오를 얘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뭘 누르시면 돼요? 바로 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면 얘만이 누군데요? 바이오 계열에 바이오에 나타나죠. 바이오 요소에 1997년 값 6758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이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뭐 9번에다 별표 치시고요. 3차원 회전은 x는 5, y는 10으로 지정하라. 이게 이제 문제마다 바뀌어요. 문제마다 바뀝니다. 차트 영역이거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그림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 요 바깥인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난 다음에 3차원 회전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셔도 됩니다. 3차원 회전 누르게요. 3차원 회전 누르시면은요. 문제에서 지금 x는 뭘로 돼 있다? 5. x는 5로 돼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상 이 부분이 바뀌어요. x 5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y는요. 10. 마찬가지로 10.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따라하기 문제는 여기는 손을 안 대거든요. 차트 배열이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는 손 안 댔지만 문제에서 지시가 없었지만 다른 문제는요. 우리 이제 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이 차트 배율 깊이를 가지고 장난쳐요. 다시 한번요. 차트 영역 서식에서 x는 5, y는 10 문제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배율 깊이를 몇으로 줘라라는 문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변동해서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이에요. 깊이를 몇을 줘라. 차트 배율의 깊이를 몇을 줘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5, y10 확인한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차트 영역 서식에서 차트 배율을 깊이를 몇으로 줘라라는 문제가 또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닫기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결과대로 비슷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차트 형태와 같은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10번이요. 차트 영역의 상단 오른쪽에 그 차트 형태와 같이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단위 토를 입력해 줘라 라는 거죠. 뭐 입력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레이아웃 가겠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그 텍스트 상자에 우리가 원하는 건 가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차트 요 정도 위치에다가 텍스트에 가로 텍스트 누른 다음에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입력한다? 가로 열고 단위, 가로 열고 단위 콜론 그 다음에 토라고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TOE 가로 닫고 대문자로 들어갔죠.
캡슐락키 눌러서 TOE 가로 닫고. 자, 소문자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위치가 제대로 됐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 정도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어떻게 돼 있나 위치가 뭐 그 정도,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지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눈대중으로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네, 됐네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의 오른쪽에 이제 제목까지 줬고요. 텍스트, 가로 텍스트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형태와 같이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범내 잘 됐고요. 범위 범내에서 이제 실선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에서 없어요. 우리 실선이 있는 경우는 이제 범내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나서 범내 서식 들어가서 그죠? 기억나시죠? 테두리색 실선 주시면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내대로 돼 있나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보세요, 여러분들. 범내에 실선이 없죠, 테두리에.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1번에 차트 형태와 같이 범내가 나타나라고 지정해라.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땡큐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남았냐면요.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부분합,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목표, 시나리오 남았습니다. 자,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요.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다 됐죠? 이제 피벗 테이블 가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 피벗 테이블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땡큐예요. 그 결과를 보시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 시트 바로 이 부분이죠. 데이터 시트의 A1에서 2의 17까지, A1에서 2의 17까지 이제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는 거죠. 그럼 삽입에 맨 앞에 있어요. 우리가 차트도 삽입하는 거죠. 삽입. 그다음 피벗 테이블도 삽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그러니까 삽입 탭이 있다라는 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줘라. 지금 범위 설정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갈까요? A1에서 2의 17까지 범위 설정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요. 새 워크시트 여기죠. 피벗 테이블의 위치는 새 워크시트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데이터라는 시트 앞에 시트 1이라는 이름으로 피벗 테이블이 지금 작성이 됐어요. 아울러 이 시트 1은 나중에 피벗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문제 보세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레이아웃은 이제 여기에 중요해요. 행 레이블에는 구분하고 시그마 값이에요. 바로 여기죠. 행 레이블에 구분하고 시그마 값. 잠시 후 이야기하기로 하고, 시그마 값은 2005년, 2006년, 2007년, 그 다음에 함수는 평균. 됐죠? 그러면 구분을요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세요. 갖다 놨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에는 뭘 넣어라?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드래그, 2006년 드래그, 2007년 드래그. 이렇게 갖다 넣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에 시그마 값이 있을 경우 행 레이블로 갖다가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요 화면 보세요. 문제 화면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됐죠.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는 합계고 문제는 평균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평균으로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여기죠. 여기서 지금 제가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까 왼쪽 버튼 눌렀어요. 저도 착각했네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 버튼 누르면 값 필드 설정이 있어요. 그럼 여기 가면 아까 우리가 평균이라고 그랬거든요. 확인. 그럼 평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바뀌었어요. 자, 왼쪽 버튼 눌렀어요. 합계라는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이 아닙니다. 평균. 확인.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왼쪽 버튼 값 필드 설정 평균 확인. 다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대로 결과가 됐네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몇 분 걸렸어요? 지금 아마 1분도 안 걸렸을걸요?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함수 바꿀 때 오른쪽 버튼이 아니고요. 왼쪽 버튼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 이거 없어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하면 나타나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왼쪽 버튼. 자, 함수 바꿀 때는 무슨 버튼이요? 왼쪽 버튼 값 필드 설정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여러분들 또 당황해서 오른쪽 버튼 무의식 중에 누르셔서 안 나타나면 10중 8구 당황하신다고요. 그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됐는데 뭘 하셔야 돼요? 시트 이름 바꿔줘라.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거 누르겠습니다. 자, 뭐라고 입력한다? 피벗으로 입력을 해줘라 라는 거죠. 시트명은 피벗으로 입력해줘라.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끝났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결과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바이오, 수력, 태양열, 뭐 평균 다 돼 있고 밑에 쭉 보니까 숫자도 좀 확인하셔야 돼요. 네, 맨 밑에 33957.5.375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이 끝났고 이제 부분합 형태 가겠습니다. 어렵나요,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어렵죠? 않죠? 어렵지 않죠? 제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아까 함수, 그쵸? 그런 거 했을 때보다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고 아마 행복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부분합 형태 우리 공부하면서 또 갑자기 행복 얘기 나오니까 또 그러네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거 행복하신 거죠.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 행복하신 거예요. 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에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행하다 하는 거는 불만이래요. 불만.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럼 불행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러지? 불만이죠, 불만. 그래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고 불만이다라는 거 와닿더라고요. 한번 가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행복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가는데 우리 부분합에서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정렬, 김정렬, 개그맨 이름이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거 강조해드리냐면 갑자기 목소리 깔아가면서 지금 책을 사신 다음에 이 책 동영상 한번 볼까 하고 이제 그 동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책을 안 보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요, 정렬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 드릴 때 제가 목 터져라라고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부분합을 구할 때는 반드시 정렬을 해라. 왜? 어떤 부분적인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걸 갖다가 같이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정렬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트 다시 가셔가지고 데이터 시트에 A19에서 E35 내려갈게요. 띵띵띵띵띵띵. A19에서 E35 이 부분이거든요. A19에서 E35를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문제 보세요. 정렬 기준은 구분, 내림차순으로 해줘라. 아니 부분합을 하라는데 왜 갑자기 정렬이 나오냐. 기본이에요. 부분합하기 전에 정렬을 해줘라라는 거. 그래서 엑셀 잘하시는 분들 여쭤보시면 바로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부분합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된다? 정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A19에서 E35 범위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가시면 이제 편집 그룹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렬 및 필터 사용자 지정 정렬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아까 정렬 대화 상자에서 기준을 뭘로 준다 그랬었죠? 구분. 그죠? 값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 무슨 차순? 내림 차순. 요거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렬 기준은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렬 내림 차순 지정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줘라. 그러면 여기 구분 보세요, 여러분들. 풍력, 폐기물 쭉 태양열, 수력, 바이오 내림 차순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비로소 부분합을 구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윤곽선 부분합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합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룹화할 항목을 구분돼 있죠? 자,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정렬을 한 그 부분. 그래서 부분합은 반드시 그 전에 정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뭐예요? 문제 보셔야 되겠죠? 평균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실수 많이 하세요. 결론적으로 평균을 선택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조심하셔야 되고 별표 쳐놓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은 2005년, 6년, 7년 선택이 안 돼 있죠?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에 대한 각 부분별로, 그룹별로, 그죠? 정렬된 그룹별로 뭐가 나온다? 평균을 다 구해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화면 보셔서 결과가 제대로 돼 있나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그죠? 특히 맨 밑에 이제 평균 같은 거, 전체 평균 같은 거 확인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고 가실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윤곽기호 1, 2, 3, 4가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 제가 백날 설명해 드려도요. 직접 눌러드리는 것보다 못해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전체 평균만 나타나고 다 구분별 평균만 나타나고 전체 데이터 다 나타나고 이해하셨죠? 부분합이 효과입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공부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까지 결과가 다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텍스트 나누기. 자, 텍스트 나누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쉽다고. 텍스트 나누기만 나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렇게가 나오진 않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시트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면은요. 그 J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구분도 안 가고 그러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입력해 놓은 데이터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이건 텍스트 나누기로 나눠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J1에서 J17까지 범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 바로 여기죠. 여기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텍스트 나누기는 텍스트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요.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따라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서 이제 1단계인데 철저하게 문제 보세요. 텍스트 나누기 원본 데이터 형식 너비가 일정함. 자, 구분 기호로 분리됨 너비가 일정함. 문제에서 너비가 일정함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보기 보세요. 문제 보면 열 구분선이 그 4개를 지정해서 5열로 나눈다라고 돼 있고 구분선 지정 위치는 8, 18, 22, 28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8, 18, 22, 28 8이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가 5거든요. 5, 지금 현재 6에 돼 있죠. 6, 6, 7, 8 여기죠. 그럼 얘 일로 옮겨요. 요 정도 되겠죠. 5, 6, 7, 8 점이 아주 선이 눈금선이 조금해서 뭘 갖고 가름하셔야 되면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9, 여기가 8 맞네요. 그 다음에 18 같은 경우 얘가 20이니까 요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얘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바깥쪽으로 빼버리면 그 다음 옮겨도 되고 빼도 되고 그 다음에 18 맞죠? 그 다음에 22니까 21, 22 여기겠죠. 잘 보셔야 돼요. 뭐 눈금선에서 헷갈리더라도 요 밑에 데이터 보시면은 되죠. 그 다음에 28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2006년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래도 눈금선을 한번 확인하는 버릇 들으셔야 되겠죠. 5, 6, 7, 8 맞고요. 10에서 전전이니까 8 맞고 그 다음에 18이니까 20에서 전전 18 여기 맞고 그 다음에 22죠. 22니까 20에서 하나 둘 22 맞고 그 다음에 28이니까 30에서 전전 28 맞네요.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서 2단계는 열 구분선 그러니까 4개를 지정 5열로 나눈다. 결론적으로 4개 지정했으니까 5개죠. 열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열 데이터 서식 세 번째 열은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뛴다. 스킵하겠다는 뜻이죠. 스킵하겠다. 자, 다음 눌러주시면 되죠.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이죠. 열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건데 몇 번째 열이요? 세 번째. 일반. 얘는 안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열 가져오지 않음. 이해하셨나요? 그 순서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텍스트 마법사의 문제 조건은 단계별 지시사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우리가 다음 시간서부터 문제풀이 할 때는 여러분들 뭐 제가 단계별 지시사항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바로 문제 보고 실행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하기라 제가 오늘 천천히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가겠습니다. 마침 누르면 텍스트 나누기가 잘 나왔죠? 결과 화면 보시고 W 제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에너지 1 2006년 2007년 잘 나누기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 나누기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 분석 기능 목표값 찾기 하고요. 시나리오 형태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추 많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은 잠깐 멈추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드시고 또 녹차 한 잔 드시고 잠깐 쉬신 다음에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자, 저는 바로 목표값 찾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따라하기 우리 엑셀 우리
이테스트 프로페셔널 교재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점수 만점 받으셔야죠. 그래서 반드시 급수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물론 뭐 당연히 뭐 1급 받으시겠지만요. 가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바로 들어가죠. 자, 일단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표값 찾기를 이용해서 A1에서 2에서 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그죠? 비중의 평균이 2.4가 되도록 신재생에너지 2007년 값을 구하시오. 어렵죠. 문제는 되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바로 가겠습니다. 목표값과 시나리오 바로 이제 여기만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의 평균이 얘죠. 예.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의 평균이 2.4가 되도록, 얘가 2.4가 되도록 2007년도 신재생에너지 2007년도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목적은 그거예요. 어떤 목표값을 찾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가면 되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찾는 값 2.4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DS3 문제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2007년 DS3 2.4, 그 다음에 수식셀은 2의 4예요. 여기 수식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위에 여기 라운드, 여러분들 이 수식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됐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가 있어요. 여기죠? 찾으셨죠? 이 목표값 찾기는 가상 분석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수식셀은 2에서 아까 여기 맞죠? 2에서 수식셀,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 2.4라고, 그러니까 2.3이 2.4가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문제 보세요. DS3 2007년에 신재생에너지, 2007년에 신재생에너지 얘네요. 얘, 그죠? DS3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2에 4 맞죠? 수식이 들어있는 셀 찾는 값은요 2.4 맞고, 문제 보시면 됩니다. 값을 바꿀 셀 신재생에너지 2007년 DS3 맞죠? 확인만 누르면 게임 셋. 그 다음에 확인 2.4 나왔죠? 그러려면 600840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확인 끝났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된 겁니다. 목표값 찾기 끝났습니다. 시나리오 바로 들어가죠. 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목표값과 시나리오 시트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제 H1에서 L6셀을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H1에서 이제 L6 이 부분이죠. 여기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 차지율, 여기죠. 열 차지율의 평균 얘죠. L6이죠. 예. L6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자라고 되어 있고, 시나리오 이름이 가형 나형이고요. 이 시나리오 이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별표 쳐서 주의할 것 써주시고, 변경셀은 K2345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오른쪽 보시면 K2345 되어 있고, 가형 변경값, 나형 변경값, 값만 잘 입력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값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의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시나리오 요약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K2에서부터 K 아까 5까지였었죠. 범위 설정을 해요. 범위 지정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어디 있다?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면 버튼이 나오는데, 지금 삭제나 편집 요약은 물이 빠져 있어요. 반전돼 있죠. 병합? 아니죠. 뭘 병합해요? 한 것도 없는데요. 추가 누르시면 돼요. 외우실 것도 없습니다. 추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가형이죠. 가형. 요 부분이 문제에서 바뀌어요. 조심하시고, 아까 제가 발표 쳐드렸죠. 변경셀은 입력하지 않아도 K2에서 K5 자동적으로 됐어요. 아까 우리가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요,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확인. 이렇게 되면 이제 가형의 시나리오 값, 변경할 값이 나옵니다. 자, 입력만 잘 하시면 돼요. K2가 82000, 6650, 42500, 95700. 그죠?
입력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겠습니다. 82000 딜리트로 지워서 82000. 자,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66500. 그죠? (66500) 입력하실 때 가형 나형 혼돈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42500 95700. 자, 입력 데이터 다시 한번 82000 66500 42500 95700 맞네요. 이해하셨나요? 네. 일단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면 가형이 또 나왔죠. 또 추가 누를까요? 이번엔 나형. 확인. 그럼 이제 나형에 관련된 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2500 그죠? 66600 43000. 자, 정확하게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입력하는 버릇 들으셔야 돼요. 95800. 우리가 서두를 때하고 안 서두를 때가 있거든요. 데이터 입력할 때는 여러분 정확하시는 게 중요해요. 82500 66600 43000 95800 맞네요. 자,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가형 나형 제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누르시냐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요약하라 그랬었죠. 보고서의 종류. 그죠? 일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종류 시나리오 요약, 그 다음에 그렇죠, 결과셋 LU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누르면 목표값과 시나리오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생기면서 가형 나형 그 다음에 데이터 한번 확인하세요. 82000 66500 42500 95700 82500. 그러니까 가형이 이렇고 나형이 이럴 때 그 시나리오일 때 결과값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는 시나리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요약, 가형, 나형 제대로 되어 있고 밑에 퍼센트만 확인하셔도 되죠? 맞네요. 35.59%.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시트의 순서요. 홍길동, 동그라미 땡땡땡이 이제 자기 이름이니까 신재생에너지, 피벗, 그 다음에 데이터, 시나리오 요약, 얘는 안 바꾸셔도 되고 목표값과 시나리오. 잘 됐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저장은 뭘로 하라? 자기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기출문제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 우리 따라하기를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거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 답안 문서 파일명은 응시자의 이름으로 저장하십시오. 자기 이름으로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주어진 자료, 엑셀 기능을 이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점하겠다. 그 다음에 뭐 시트, 해당되는 시트, 해당되는 셀이 아니면 감점하겠다. 그런 내용들이고 차트가 2개이면 감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저장할 때는 지금 저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기출문제 따라하기 문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저장할 때는 이름이 없는 거죠. 저장을 눌러서 자기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서는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이름, 자기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저장 위치는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바탕화면에다가 하시는 게, 바탕화면에다 저장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 어디다 저장을 했는지 그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바탕화면에 자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여기다가 지우고 자기 이름 홍길동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끝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여러분들 커피 한잔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따라하기 기출문제 풀이해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 저희 교재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얘기. 제가 강의 때마다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좀 씁스럽지만 우리 따라하기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 강의만 가지고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치 처음 강의하듯이 이렇게 그런 멘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떠세요? 따라하기 들으시니까요. 정말 따라해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책을 가지고 미리 한번 따라해 보시고 또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또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또 책을 가지고 한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책을 가지고 눈으로 시뮬레이션 쭉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또 버스나 전철 안에서 또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기출문제풀이라든가 또는 모의고사 시간에 또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그때 뵙기로 하고요. 우리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하실 분들은 오늘이 첫 강의이자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